자, 이번에는요, 우리 사업장 프로세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그 첫 시간에 위원으로서 그 이제 예산과 관련된 예산의 흐름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사업을 제안하는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사업을 제안하는 관점으로 넘어가 보면 나중에 우리가 위원으로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 프로세스 부분을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자,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해결하고 싶은 사업이 있겠죠. 그래서 시민으로서 사업을 제안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앞에 어떤 특정한 위원님들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사실 선뜻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늘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에서 불편함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불편함일 수도 있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 앞에 건널목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늘 돌아 건너갑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나는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한참 먼 거리를 돌아서 건널목을 건너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부분은 당장 이 건널목을 만들어서 건너가야 되지 건널목이 없는 데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당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다 라고 선뜻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안고 계시는 책상들, 화면들, 이제 뭐 100% 만족을 주는 경우 잘 없죠. 감수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부산시에 살면서 시민으로서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부산시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예산으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제안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해결해야 될 과제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정의한다라고 제가 적어본 겁니다.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문제, 공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필요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가 내가 평소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인가를 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10개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구현이 되었을 때 당초 내가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가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이제 예를 든 거 있었잖아요. 50 플러스 인생을 재설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 모임 활성화를 잡았고요. 그 모임 활성화에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방법을 찾아낸 거였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50 플러스 인생의 인생 재설계는 참 필요한데 활성화 모임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여러 위원들만큼 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업을 제안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먼저 찾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여러 아이디어 중에 최선을 찾아내는 것. 제가 아주 짧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문제는요, 문제입니다. 문제는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죠? 제가 여기에 역시 퀴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문제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 정의, 문제를 발견한다, 문제 해결한다. 요즘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다, 문제 정의한다, 문제를 발견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의를 제가 밑에 적어봤어요. 그래서 현 상황과 기대 목표가 다른 상황들, 격차를 알아내는 것, 그 다음에
기대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현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현 상황과 기대 목표의 차이 원인을 발견한 다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 뭐 이렇게 각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제가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한번 연결을 시켜 봐 주세요. 자, 현 상황과 기대 목표가 다른 상황, 이것이 과연 문제 정의인가 아니면 문제인가, 문제 발견인가, 문제 해결인가. 그리고 격차를 또는 차이를 내가 인식한다는 거. 이거는 이게 다르네 하는 걸 인식하는 것이 도대체 이 위에 있는 용어 중에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바로바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현 상황과 기대 목표가 다른 상황 자체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정의합니까? 예, 보통 문제라고 하는 거죠. 보통 문제다. 보통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현 상황하고 기대 목표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자주 가는 길목에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 없습니다. 그게 현 상황이에요. 기대 목표는 건널목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대 목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개 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고 바라는 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차이가 바로 이제 그 차이 자체를 우리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보통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 다르다는 것을 내가 발견해내는 것을 보통 문제를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인식하고 나면 그 차이를 어떤 모습이다, 그 차이가 뭐다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문제를 정의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까이에 건널목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 현 상황은 건널목이 멀리 있어서 저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문제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이 앞에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요.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현 상황은 건너편으로 가는 건널목이 없어요. 기대하는 바는 건널목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느껴야만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 문제 인식, 문제 정의가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불편한 상황에서 살면서도요, 불편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내가 이것이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늘 그냥 감수를 하고 사는 것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사업을 제안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뭐 해달라, 바꿔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또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길이 좁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기대 목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기대 목표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위험하니까 보행자가 주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잘 되시겠습니까? 현 상황은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조금 위험해요. 어떤 목표를 잡아왔냐면 학생들이 안전하도록 보행자들이 주의하면서 등하교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잡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목표 자체를. 자, 그랬을 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리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문제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름 문제를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뭐 맞고 틀리다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현 상황과 기대 목표를 두시고 나름대로 문제를 정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냐면 현 상황하고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하는 바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들을 생각을 하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이디어를 도출하지는 마시고 목표 자체에 접근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 삼아 해볼게요. 연습 삼아 제가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목표가 보행자주의가 하나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행자가 부주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행자 부주의가 등하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등하교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기대 목표 자체가요, 보행자 주의로 뒀어요. 보행자 주의. 보행자가 주의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부주의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하교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정의 자체가요,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등하교가 위험하다. 이렇게 정의가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 정의가 생기면 어떤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냐면 보행자 부주의를 주의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등하교 위험에 빠진 것은 학생들의 보행 부주의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부주의를 주의로 바꾸도록 차량이 통행하는 곳입니다라는 안내 판을 부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해결책이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 상황하고 현 상황에 대한 기대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에 따라서 해결되는 아이디어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또 설정을 해볼게요. 현 상황은 똑같이 좁은 길이고 학생들의 등하기가 위험인데 기대 목표를요, 보행자 주의를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안전의 최우선으로 목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번에는 자, 학생들 안전한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학생들 안전을 최우선시 여길 수 있는 해결책들, 아이디어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 해결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앞서서 보행자 주의를 목표로 둔다면 보행자가 주의하도록 만드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이겠지만 이번처럼 학생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속 방지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주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길이 좁다면 일방 통행을 만든다든가 아까 우리 장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인도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에 따라서 해결되는 아이디어가 달라지고요.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반영되는 예산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위원 입장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어느 시민이 어떤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상황이 공감이 되는데 기대하는 목표가 이게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 또는 당장 1년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 반영 부분도 눈에 잘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원 입장으로 봤을 때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잘 보시고요. 주민들이 적으신 사업들을 보면서 현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뭔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그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 주민 제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당초의 어떤 필요성에서 좀 어긋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는 어떤 상황들, 불편함이 있겠죠. 근데 그 불편함을 도대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가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목표가 보행자주의냐, 보행자 관점에서 보행자가 주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학생들이 안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냐에 따라, 예, 그렇죠, 나오는 아이디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관점이 차량 통행을 우리가 보행자 주의를 목표로 둘 경우에는요, 사실 차량 소통 흐름에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죠? 차량은 잘 다니면 돼요. 보행자만 주의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처럼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차량 흐름에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을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최석원 위원님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은 그렇죠. 이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시도 그렇고요, 구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 보면 누구 관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저거는 뭐 어떤 시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냐, 보행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차량 소통을 중점적으로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우리 교통만 보고도 그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제안할 때는 목표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요, 어떤 것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잘 파가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도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앞서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들은 제가 자료에는 좀 올려놨습니다만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이따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으로 넘어가냐면 좀 뒤로 넘어갈게요. 네. 자, 6번째 넘어가시면 그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느끼는 불편함들이 있다. 우리 앞서 처음 시작할 때 퇴근하고 나서 항상 이제 퇴근 이후의 삶이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 상황들, 그 다음에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목표들, 그 목표가 정확하게 나타나면 이 차이가 뚜렷할수록 해결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와 그 다음에 목표, 이 차이가 바로 문제니까 그 문제의 격차를 인식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줄일 것인가, 즉 내가 느끼는 문제를 목표치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감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사업 제안서로 한번 적어 보시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사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적어 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반성 얘기를 하셨고 온천천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그 사업명을 적절하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위치를, 구체적인 주소를 뭐 대략적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 내용을 적어 보시는데, 일단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대략 한 시간 한 30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목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당초 기대 목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목표가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가 부각이 되는
사업명을 이제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반송 지역의 어린이 이제 통학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안전한 통학이 보장되는 뭐 제가 반송이 1동까지 2동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한 통학이 보장되는 뭐 반송 1동 무슨 마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명하고 목표와 혜택이 부각되는 식으로 이제 사업명을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업명 적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명 적는 거는 맨 마지막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위치를 적어 보는 겁니다. 사업 위치. 그래서 사업 위치도 한 줄 정도로.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제안할 때는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지도 참고하셔서 콕 찍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캡처를 해서요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업명하고 사업 위치를 지금 다 적고 계셨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사업 효과, 이 사업을 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과 사업명을 적으시면서 아마 효과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 효과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이루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잘 생각하시면서 효과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 적으실 때 현 상황 있지 않습니까? 현 상황들, 현 상황을 같이 적어주시면 효과가 더 부각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사업 효과를 적는데요. 사업 효과를 적으실 때는 현 상황들, 그리고 목표를 생각하시면서 효과를 적으시면 됩니다. 현 상황은 이러한 상황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 보행 부분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자동차 통행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자동차의 움직임에 어린이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응이 좀 느리죠, 그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제 인도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면 더욱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내용을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사업을 제안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부산시 사업일 수도 있지만 교육청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경찰청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관이 이루어집니다. 뭐 이 제안한 사업이 뭐 이렇게 폐기화되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이제 이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우리가 부산시 예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제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볼까요?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고 계시는데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목표로 하는 지역이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 자, 사업 내용을 한번 적어봐 주세요. 사업 내용을 적으실 때는 글로 쓰기 힘드시면요 이미지 그림으로 표현을 해 주셔도 좋아요. 그런 이미지 그림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이제 사진 캡처를 해서 첨부 파일로 올리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좀 구체화된 아이디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문제가 있고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목표화로 접근시킬 때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할 것인가인데 그 아이디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구체적인 그림을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한 학생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학교에 있는 이제 책상 걸상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매번 학교로 갈 때마다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데 목표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면 좋으냐인데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책상의 형태를 한번 그려봐라 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기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미지화 시켜서 표현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장시간 우리 같이 모여서 신규회원들께서요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이제 오프라인도 그런데 온라인에서 장시간 함께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지금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떤 같이 모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을 해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오늘은 이제 기초교육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 또 사업 심사와 관련된 부분, 또 사업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다 다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새로운 또 만들어지는 어떤 예산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산 학교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또 많은 내용들을 얻어 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위원으로서의 입장도 있지만 시민으로서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사업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옥석을 가리셔서 질 좋은 사업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부산시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또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이제 즐거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뵙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만들었던 그 제안 사업은요, 꼭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을 제안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2개, 3개, 여러 개를 제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올해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3개입니다. 3개 사업을 제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주어진 시간을 한 요 정도로 제가 삼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손을 한번 흔들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